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제가 기다리던 뉴스예요. 드디어. 자, 아파트 대세하락 빼박 증거 출연. 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오늘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여러 건 중에 요거부터 할까? 요걸 할게요. 이렇게. 여기 기사를 보면요. 금융권 가계대출 전월 대비 9천억이 줄었대요. 10개월 만에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늘고 줄고 하겠죠. 요 차트를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기사 10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됐다. 그러니까 증가는 했는데 축소가 됐대. 근데 왜 감소지? 왜냐면요, 주담대는 증가를 했는데 기타 대출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늘었는데 좀 덜 늘었죠. 덜 늘어. 근데 기타 대출, 즉 신용이 줄었어요. 신용이 마이너스야. 즉 주담대 는 것보다 신용대출이 줄은 게 전체를 줄인 거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1월 달에 1조 원 가까이가 줄었어요. 가계 대출 전체가 주담대 말고. 주담대는 늘었다니까. 근데 주담대가 는 거에 비해서 신용대출이 줄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갚았죠. 이자도 부담되고 하니까. 그래서 전체 값이 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여기 또 기사가 또 여기도 나와 있네요. 가계 대출 이렇게 마이너스 난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작년 7월 달에 책을 쓴 게 8월 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2차 폭락이 시작될 것이다. 근데 그 고점은 올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11월 달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걸 볼게요. 여기 차례 중에 여기 보시면요. 한은 투균과 여기 보시면요. 한은 투균과 깡통전리 최경환 시즌2가 아닌 이유 요 챕터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요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특례 보험자리는 요거. 자, 문제는 차트를 이게 지금 7월 달 거까지란 말이에요. 7월 달에 책을 썼기 때문에 물론 제가 연말까지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이 하락에 한 70% 정도 되돌린 거예요. 전고점까지 못 가서. 물론 뭐 강남 서초권에서는 전고점을 넘었겠죠. 근데 노원구나 이런 데는 여기 와 있어요. 여기보다 더 낮죠. 1월 달 이때보다 더 낮다니까. 즉 얘보다 높은 놈도 있고 얘보다 낮은 놈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여기 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최경환 시즌에서 빚내서 집사를 한 거는 6년 동안 하락해갖고 그 2014년에 바닥일 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1년밖에 하락 안 했는데 여기서 그 특례 보험자리론 신생아 대출, 그다음에 50년 주담대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렸죠. 근데 이게 인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즉 이때는 최경환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착한 빚내기 집사계. 왜? 6년 동안 대폭락을 한 다음에 사가지고 9년 동안 올랐잖아. 근데 문제는 이번에 2013년도에 나온 거는 9년 동안 오른 다음에 1년밖에 안 빠졌는데 대출 붐을 일으킨 거예요. 80%까지 대출해줬다고. 문제는 여기까지 가면 어떡할 거냐 이게. 여기까지 6년 있다가 지금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전고점 대비. 이게 6년 있다가 여기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여기서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어떡할 거냐고. 특히 여기서 많이 샀죠. 자, 여기서 이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요거 여기 보시면요. 빨간색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신용,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가계대출 이것 중에 주택담보대출만이에요. 빚내서 집 살 때 하는 거. 자, 그런데 얘는 얼마나 일관성이 없냐면 여기를 보세요. 2021년도 상투치고 폭락할 때도 대출은 늘었다고. 물론 반등할 때는 대출 더 늘었지. 근데 이거를 분리를 해보면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자 보세요. 요렇게 보시면 이거 서울 전체입니다. 서울 전체예요. 서울 전체. 요 분홍색이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가계대출이랑 우리가 아직 안 봤던 신용대출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계대출, 여기에는 캐피탈도 있고 자동차 할부금융 뭐 이런 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가계대출이니까. 근데 가계대출 요 등락률 추이랑 아파트,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의 시가총액 추이랑 똑같죠. 얘가 늘고 줄고 할 때마다 얘가 그대로 움직였다고. 즉 좀 전에 봤던 어딨지? 좀 전에 봤던 가계대출이랑 아파트의 등락이랑은
별 상관관계가 떨어져요. 얘는 마냥 증가하는 애야. 주택담보대출은 매번 증가를 해. 아파트가 오르든 내리든. 그러면 아파트 값과 연동되는 대출은 뭐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이에요. 가계대출. 요거 가계대출 요거예요. 요거 분홍색 가계대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맹점은 이거 블루존이거든요. 이게 노도강이에요. 노도강은 얘가 늘고 줄고 할 때 얘가 이렇게 늘었는데 노도강은 계속 빠졌거든요. 아니 여기 보세요. 이게 7월달 거예요. 여기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고 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다시 밀려. 분명히 분홍색을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줄 때 노도강 아파트가 폭락한 거는 맞아. 근데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왜 얘는 계속 빠졌냐고. 뭔지 아세요? 신용대출 때문에. 신용대출. 이게 기타대출이에요. 기타대출은 대부분이 신용대출이라고. 그러니까 주택 담보가 아닌 대출. 거기에는 캐피탈,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이런 게 다 포함된 거라고요. 이게 34%나 돼요. 여러분들 전체 대출 중에 기타 대출이 34%예요. 이게 거의 한 40~50%까지도 갔었어. 근데 최근에 줄어서 그랬지. 이만 엄청 줄었죠. 보세요. 신용대출이 줄면서 즉 담보대출이 아닌 거 여러분들 연끌할 때 보면 담보대출로 모자라가지고 신용대출하고 마통 뚫고 보험 약관 대출 받고 친인한테 빌리고 그게 다 연끌 아니에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은 대부분 연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아파트가 폭락을 하니까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을 갚은 거야. 이해 가시죠? 다시 볼게요. 최경환 시즌2 특례보험자리론 이거를 잘 분석을 해보면 최경환 시즌1 2013년에 나왔던 거는 6년 동안 30% 넘게 폭락했을 때 나왔는데 이거는 10몇 프로밖에 안 빠졌는데 한 1년밖에 안 빠졌는데 중간에 나왔고 시장을 받쳤다고. 즉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름 반등했다가 빠지면 어떨 거냐, 이렇게 반등했다가 빠지면 어떨 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출을 보면 대출을 잘 분석해 보니까 빨간색인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의 등락과는 상관이 없더라. 아파트가 떨어져도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고. 오히려 더 대출해줬어요. 더. 그런데 뜯어보니까 서울 아파트랑 등락을 같이 한 거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가계대출 전체였다. 그런데 가계대출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서울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했는데 문제는 노도강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계대출이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담보대출도 늘고 가계대출도 늘었죠. 그런데 노도강은 계속 빠졌어요. 연끌 5조 같은 경우. 알고 봤더니 이걸 뜯어본 이 가계대출을 구성하고 있는 좀 전에 봤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합친 게 가계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계대출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게요. 10개월 만에 줄었대요. 자, 요걸 잘 볼게요. 요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2021년 10월, 11월 정도가 상투였죠. 잘 보시면 요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이고 신용대출까지 다 합친 게 여기서 여러분들 기타대출 요거 신용대출이 신용대출. 그러니까 이거 맞네. 예.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요 파란 것과 그러니까 이때는 2020년도 패닉바잉 할 때는요. 주담대도 늘고 기타도 그러니까 신용도 늘었어요. 합친 게 엄청 늘었겠죠. 그쵸? 여기요. 합친 겁니다. 요 부분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주담대, 요거는 신용 합친 게 요 선입니다. 선. 자, 그런데 언제부터 아파트가 폭락하기 시작했냐면 2021년 10월 이후였죠. 자, 2021년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2021년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아직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멈춰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근데 언제부터 갑자기 그 전체 대출이 확 줄어요? 여기부터 찌르죠. 즉 파란색 가계대출 담보대출보다 회색인 신용대출이 더 많이 줄은 거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때부터 2021년 말부터 폭락했죠. 폭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폭락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폭락했죠. 특히 2022년 하반기에는 더 폭락했죠. 그러다가 2023년도 초부터 아파트가 오르기 시작했죠. 오르죠. 그러다가 가을쯤부터 추석 지나고 나서 빠지죠. 그 다음에 올 초부터 다시 오르죠. 그러다가 연말부터 밀리다가
얘가 드디어 마이너스가 됐죠. 그쵸? 자, 지금 L 차트를 보겠습니다. L 차트 볼게요. L 차트 여기서 확대 차트를 볼게요. 확대 차트 여기서 모든 걸 지우고서 봅시다. 자, 분명히 좀 전에 이걸 같이 놓고 봐야겠구나. 이거를 조금 줄인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서 2021년 10월달에 이렇게 서서히 꺾이죠. 서서히 꺾인 게 언제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2021년도 말.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대폭락했죠. 연말 그 7, 8월부터 폭락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때가 이거야. 이거. 그러다가 반등을 하죠. 반등을 한 게 요겁니다. 요거.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줄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프를 지금 같이 그려놓진 않은데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뜨죠. 작년 연초부터 뜨잖아요. 3, 4월 달부터 뜨기 시작했잖아. 7, 8월 때 폭등했죠. 여기가 7, 8월 달이라니까. 신용대출이 엄청 늘었잖아. 가계대출보다 아니 담보대출보다 아니 주택담보대출이 엄청 늘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용대출일도는 덜 늘었는데 이제 줄었어. 상승이 줄었는데 신용대출이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니까 전체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지금. 근데 이때도 처음에는 별로 안 빠졌어. 잘 버텼어. 나중에 가서 늘었다니까. 나중에 가서 이게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거 물가지수를 감안한 거 요겁니다. 요거 이거 보세요. 이때 폭락하잖아. 우리는 2020년도 하반기에 폭락만 기억을 하지 2021년 말부터 폭락한 건 기억 못한다고. 왜? 실질지수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봤던 명목지수는 안 빠지고 있죠. 지금 이때도 안 빠졌다니까. 이때도 안 빠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폭락한 거야. 지금도 빠지고 있다니까. 근데 명목으로는 안 빠지죠. 명목으로 안 빠지잖아요. 실질로는 빠지고 있다니까. 그게 방금 전에 말한 요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빼박 증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압구정 뭐 반포 이런 데는 신용대출을 갭투자 마통 이런 걸 안 하잖아요. 연끌 아니라고. 3, 40억 40억짜리를 어떻게 연끌을 해. 주로 연끌하는 건 4억 5억 6억 7억 이런 것들을 연끌을 했단 말이야. 젊은이들이. 그래서 노도강을 볼까요? 노도강을 볼까요? 여기 경기도 서울에서 노원구 볼게요. 노원구 보이세요? 노원구 보이세요? 다시 줄고 있잖아요. 이거 도봉구 볼까요? 도봉구도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리고 반등을 못 하잖아. 근데 강남구 볼까요? 강남구는 계속 올랐다니까. 얘네들은 신용대출이랑 상관이 없어. 신용대출 받아갖고 갭투자가 이런 게 아니라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 서초가 그렇게 강하게 버틴다 치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못 버틴다니까. 서울 아파트가 못 버텨. 강남은 저 위에가 있지만 노도강은 여기 있다고. 지금 그걸 평균 다 합친 게 서울 아파트 1520개 단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눈에는 안 빠지고 있죠. 그리고 주간으로는 플러스됐다 마이너스됐다 이러고 있잖아. 이때도 그렇다니까. 이때도 나중에 가서 한참 노도강이 한참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강남 서초가 폭락을 했다고. 이번에도요. 강남 서초는 당분간 더 안 빠져요. 근데 약한 고리인 노도강 지금 강남 4구 중에서도 송파구가 지금 살짝 꺾이고 있고 강동구는 벌써 꺾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기사 있잖아요. 가계대출 10개월 만에 감소세 전환, 주담대 증가폭이 축소. 즉 주담대는 증가를 했는데 증가율이 줄고 신용대출이 늘었다. 여기 다 뉴스 보시면요. 어디 있냐? 이 뉴스가 나올 텐데 신용대출이 늘었다고? 신용대출이 급감. 여기 나오네.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은 3조 3천억 증가했지만 기타 대출 즉 신용대출을 4조 2천억 감소했대요. 즉 담보대출은 3조 3천억으로 늘었는데 신용대출을 갚아버린 거야. 4조 2천억을. 그러니까 전체는 9천억이 줄었지. 이게 그동안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있었던 빼박 증거라고요. 이거 제가 책에 썼던 거라고. 이 책에 썼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의 등락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파트가 폭락할 때도 주택담보대출은 늘었다니까. 근데 뭐가 줄었냐면 얘가 줄었다고. 얘가. 그래서 얘가
두 가지를 합친 전체 가계대출이 늘고 줄고에 따라서 아파트가 아주 사소한 등락까지 일치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10개월 만에 줄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2024년 3, 4월 달 정도까지 줄다가 그 다음에 늘기만 하다가 2025년 1월 달에 줄었잖아. 이때 이후로 10개월 만에 준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딱 꺾였겠죠. 근데 서울 아파트 이렇게 올라가다가 멈춰 있잖아. 여기까지는 못 가고. 지금 요 상태라고, 요 상태. 요 상태일 때요. 서울 아파트가 곧장 빠지진 않아. 잘 버텨, 몇 달을. 그런데 문제는 약한 고리들은 벌써 빠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송파구마저도 여기서 빠졌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아파트 대세 하락. 아이고. 뭐가 이렇게 됐지? 네, 아파트 대세 하락 빼박 증거가 출현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주담대 증가, 가계대출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즉 아파트 상승이 쭉 꺾였다 얘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뉴스 나올 때마다 제가 즉각 제 책과 제 L차트와 뉴스와 섞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관심 있는 지역 있죠? 우리 동네 요즘에 제가 하루에 2-3개씩 올리고 있다. 술약소 있었고 나갔다 오는데 들어와서 10시든 9시든 하나 또 올릴 거예요. 많이들 신청을 하길래 부랴부랴 지역을 그래프를 좀 실질적인 그래프 그 동네 꼭 서울만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신이 나서 계속해서 이런 자리에 올리죠. 자, 여러분들 빼박 증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21년도에 지금 제가 팔라고 그래요. 특히 인천 경기도 쪽에 팔아가지고 지금 하락했는데 폭락한 거에 3분의 1도 회복을 못했대. 그러니까 눌러달라 기분 좋아가지고 저한테 막 후원해주고 막 그래요. 커피도 싸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의 통계 조작 뒤에 가려진 위험한 현실을 알려주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 2021년 대상투 이후 8년 조정은 현재 진행형 반등 B파동을 멈추고 대세 하락 C파동이 다시 시작된다. 다가올 대세 하락에 대비하고 비로소 다가올 2028년 전후의 상승장을 준비하라.